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휴일이어서 집에도 안 가고 강원도 이 주변에 이렇게 예전에 이게 특용작물을 했던 곳을 찾아서 이렇게 몇 군데 왔는데요. 여기 시설 하우스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설 하우스를 이래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배지라고 그러나요? 배지, 이게 수경재배용 배지인데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폐농을 하셨습니다. 폐농을 하셨는데 왜 폐농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우연히 지나치기에 뭐 해서 지금 이런 데를 지금 4군데 지나서 왔는데요. 지금 이 안에 볼 것 같으면 거의 완벽한 시설입니다. 완벽한 시설. 근데 풀만 이렇게 무성해졌을까요?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수요와 공급 또 가격이 맞았다면은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시설하우스 짓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높이나 안에 차광막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폐농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다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만났습니다. 이런 건데 세 번째 만나 길이 가까워서 내 거리를 멈췄는데 가면서 또 이런 데가 있으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우스인데요. 하나, 둘, 셋, 네 동인데 이중 하우스인데 여기도 폐농입니다. 폐농인데 이게 도심지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가 봅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을 그 하우스 보조를 받아서 약속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풀을 급작히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이게 보조를 받아서 한 거라면 하우스 실내 안에 농사 안 짓더라도 노타리 작업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풀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게 벌금이 나옵니다. 또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보조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벌금을 피하려고 급작하게 안에 풀만 베어낸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총수로 치면은 한 하나, 둘, 셋, 네 개, 거의 한 800평에서 1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저기 시설하우스가 또 큰 거 있는데 되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원도 맹방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시설 하우스인데 이게 최첨단 하우스였습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근데 지금 폐농을 해서 모든 집기류가 밖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농을 했는데요. 이 규모는 하나, 둘, 셋, 넷, 5개 같으면은 400평, 200평, 약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심지하고 같이 접해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폐농을 했습니다. 특수시설 하우스고, 이게 저기 보면 굴뚝까지 저렇게 나와 있고 전기 동력도 끌어져 있고 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폐농을 할까요? 참 많이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하고, 흔히 사람들 하는 얘기로 이 시설 하우스를 하면은 스마트팜으로 해서 돈을 엄청 번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지금 스마트팜인데요. 스마트팜 이러면 이제 요즘은 뭐 농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스마트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도심지하고 이렇게 같이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폐농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사람도 없고 가까이 가면은 괜히 욕 들어먹을 것 같아서 조금 떨어져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번 당겨 볼까요? 이래 보면 비닐이 다 걷어져 버리고 전부 다 못 쉬게 됐습니다. 이거 여기 비닐 설치만 해도 아마 몇천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닐 설치만 해도 몇십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얘는 보면 뼈다귀만 남아있죠. 근데 이런 분들도 폐농을 하는데 이 돈이 투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0평 하는데 약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2000평 정도 되면은 최소 못 들어가도
뭐 한 5억, 6억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들어가서 본전이나 뺐는지 뭐 그거는 잘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시설은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저 굴뚝도 있어가지고 이제 겨울철 재배도 가능하고요. 이제 전기도 동력이 삼선 동력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든 시설은 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근데 혹시 여기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맞아 죽지요. 그 망한 집에 가가지고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농업인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농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받아야 되지만, 우리 농민의 숫자보다 도심 속에 살아있는 영세민들, 서민들, 이분들 참 딱하게 사시거든요. 쪽방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이게 재래시장에 가서 무도 반쪽 사다가 드시고 뭐 이래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 시골 사시는 분들보다 몸은 조금 편하실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촌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요, 그 농촌 평균 빚이 가구당 5천만원 정도는 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마을만 보더라도 거의 그쯤은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태어나면 빚을 4천만원 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에다 4천만원에다가 빚이 또 더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4천만원은 뭐 우리가 갚는, 이제 나이 먹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젊은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손주 세대들이 갚아야 될 국가 부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기에는 우리나라 농산물 값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쌀이 한 가마니, 베트남 쌀 한 가마니에 약 한 3만원 정도 가니까요. 80kg? 그쪽 80kg인지 90kg인지, 내가 알기로는 90kg로 알고 있는데 80kg로 할게요. 이제 80kg 한 가마니에 뭐 보통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단위, 인도 같은 경우에도 3만원 단위, 저 미국 쌀도 역시 그쯤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쌀 한 가마니 얼마 갑니까? 거의 한 우리가 사 먹을 때 보면 20만원을 넘어가죠. 그거 저 유럽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은 제가 한 벌써 15년 전에 갔었을 적에 이런 시설 하우스가 뭐 그냥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시설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물건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에 그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춧값만 봐도 보십시오. 고춧값이 일정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춧값 들쑥날쑥 좀 비싸다면 수입해버린다 뭐라 그러는데, 수입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와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가격대가 생산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싸다면 당연히 수입을 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앞에 최초로 이 기술적인 영농인데요. 이 사람을 대처하는 어떤 기술적인 게 따라주지 못하고 현재로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고 이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나라는 시설 대비 단가도 너무 낮을 뿐더러 또 인건비도 너무 올랐고, 그리고 농산물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우리 농민 입장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머시기 거시기 한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적에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좀 보호 정책이 좀 강화되고 어떤 보장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많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 규모를 한 5,000평 정도를 하게 된다면 치면은 국가에서 하다못해 뭐 한 9급 공무원 연봉 정도는 최소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또 그리고 농민들이 나이가 먹으면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집니다. 그 농민도 정년 퇴직이라는 나이를 정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십시오. 7, 80 되신 분들이 농사 지어서 돈 몇만 원 벌어보겠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평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는 물론 제외를 하겠습니다만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정년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받고 노후 대책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근데 농민은 그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농민들 역시도 규모에 따라서 어떤 보장 정책이나 또 나이를 먹어서 이게 정년 퇴직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강원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폐농한 시설 하우스를 이렇게 여러 개 보는데요. 지금도 뭐 찍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설 하우스가 시작하고 망하고 폐농하고 하는 데가 많은데 한두 곳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농민도 정년 퇴직하는 나이를 두어서 국가 시책에서 어떤 보장받는 그런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